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현행 대학 입시에서 특히 정시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없애야 할 두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정시에서 택하고 있는 가나다군 모집 제도를 빨리 폐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걸 폐지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왜 가나다군이라는 제도가 생겼느냐를 알게 되면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가나다군 제도는 언제 생긴 거냐면요. 우리나라의 복수 지원의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1994학년도가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94학년도 이전에는 학력고사라는 걸 봤었고 1994학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능이라는 걸 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4학년도에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 연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1994학년도 직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었느냐? 거의 딱 한 번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두 번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전기 한 번, 후기 한 번, 전기 먼저 모집하고 후기 그다음에 대학에 또 모집할 때 지원을 하고 이런 어떤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말이 두 번이지 왜 한 번이라고 봐야 되냐면 이 전기 모집하는 대학과 후기 모집하는 대학이 달랐는데 전기 모집하는 대학 중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인기 대학들은 후기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한 번이라고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전기 1회, 후기 1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딱 한 번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고 나서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을 노렸던 친구들은 또 후기 대학에 시험 볼 대학이 없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한 번 시험 봐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재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회적으로 재수생 양산이 급증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1994학년도 입시안을 크게 바꾸면서 수능을 도입하면서부터는 복수 지원을 하자. 복수 지원을 하는데 최대 10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특차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특차는 수능이나 내신 중에서 또는 조합을 통해서 대학들이 먼저 뽑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모집을 모집 기간을 10일로 잡는데 그 10일 동안 서로 다른 날에 대학에 모집하는 날이 있다면 대학들이 있다면 서로 다른 날이라면 다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 10번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 모집 기간을 10일로 잡았었고 후기에서는 5번을 지원할 수 있도록 5일로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는 91년도 3년 예고제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는 교육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제도인데 이것을 10번까지 지원하게 되면 합격자가 생기고 중복 합격자가 생기고 빠져나가면 또 추가 합격을 시키고 추가 합격자가 다 빠져나가면 또 추가를 시켜야 되는 이런 현상들. 지금은 되게 익숙한 용어죠. 우리가 수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도라서 그 중복 합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일이라고 처음에는 호기롭게 잡았다가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좀 일자를 한 3회 정도로만 우리가 따로 대학들이 정해서 모집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가이드를 내렸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요. 서울대가 정한 날에 다른 대학들이 거의 다 따라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겨서 사실 의미가 많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세종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대학이랑 다른 날로 이렇게 잡아서 그때 막 경쟁률이 많은 학생들이 전에는 한 번밖에 못 지원했었는데 세종대가 다른 날에 또 원서 접수를 받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려가지고 그 경쟁률이 대박이 터졌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기도 마찬가지고 대학들이 좀 통일하는 모습을 딱 보이게 되니까 이거는 좀 너무 처음부터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가이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1995학년도부터 전기에는 가나다군 이렇게 세 번을 지정을 하고 대학들이 가나다군 중에 정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기는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바로 없애고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던 겁니다. 그래도 이 가나다군 3회를 만들었어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대 모집하는 그런 날에 따라하다 보니까 사실 복수 지원의 효과는 없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96년에 처음으로 연대와 고대가 서울대를 피해서 가군에 따로 모집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복수 지원 제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1997년에서는 좀 기회를 늘린다고 2001학년도까지 가나다라군 사회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고요. 2002학년도에 크게 바뀌면서 수시라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때는 1학기 수시도 생기고 2학기 수시도 생기고 그리고 후기는 없애고 전기 라는 그거 지금의 정시죠. 이것을 가나다군 3회로 다시 복원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 합격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전기 후기 다 끝나고 추가 합격, 정시 수시 다 끝나고 추가 합격,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변하다가 2025학년도 올해 대학 입시까지는 수시 6회, 그 다음에 정시는 가나다군 3회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수 지원을 했더니 또 폐단이 많이 생긴 거죠. 어떤 폐단이 생겼냐면 지방 대학들이 사실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복수 지원 때문이다라는 게 교육계에는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 이전에는 딱 한 번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서울대학의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연고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재수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한양대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바로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서울대 합격권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재수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전남대 가겠다, 경북대 가겠다, 부산대 가겠다 하면서 한 번 지원할 때는 오히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입결을 유지를 했었는데 복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부산대에 하나 넣어놓고 서울 지역에 하나 넣어놓고 둘 다 합격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재수생을 없앤다는 그런 취지로 복수 지원 제도를 만들었고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복수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금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수시에서는 6번 우리 가나다군 같은 것 없이 자유롭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같은 대학이더라도 전형이 다르다면 여러 번 지원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계열적 합전형, 논술 이렇게 6장 카드 중에 한 대학을 3번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까지도 지금 발전해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정시에서는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만들었던 가군대학, 나군대학, 다군에서는 이 각 군에서는 1회씩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군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복수지원제 도입 취지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 기회를 늘려주고 재수생 양산을 막기 위한 것이 출발이었는데 당시에는 처음 도입할 때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중복 합격자와 연세 추가 합격자의 처리 경험이 없어서 취지와 달리 처음에는 호기롭게 10번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 해놓고는 가나다군으로 제안한 거거든요. 또 3회로 줄인 것도 우리 교육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실무자들이 쓰는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명확한 논리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실무자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10번은 너무 많고 한 서너 번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결정됐다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중복 합격 문제 때문에 가나다군으로 제안을 했었고 또 지금 이제 현행을 보더라도 연고대가 같은 군에 위치해서 서울대나 연고대 세 군데를 다 쓸 수가 없게 되고 주요 대학들은 또 가나군에 몰려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3회 지원도 아닌 2회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나다군 제도가 먼저 생겼지만 뒤에 우리가 수시 제도가 생겼고 현재 6회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시행하면서 우리는 추가 합격 문제나 중복 합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생긴 수시 육회 제도의 경험으로 가나다군으로 처음에 제안했던 요인, 중복 합격이나 추가 합격 문제가 다 해소되었으니 최소 3회 가나다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시도 빨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시에서 6번 지원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6번의 지원에 대한 중복 합격 처리 문제는 훈련이 좀 되어 있으니 정시도 6회까지는 좀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생각의 근원에는 입시는 한 명이라도 더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켜야 되는 게 우리 입시제도의 방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 중복 합격자 처리 문제를 예전 초창기 수시가 존재하지 않을 때 걱정해서 제안했던 가나다군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고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수 지원 기회를 여전히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가나다군을 없애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없애야 되는 것, 좀 이건 개선해야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정시 합격자 발표 기간을 빨리 단축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합격자 대기 기간을 없애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올해 2022학년도 정시 일정인데요.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중에 3일간 원서 접수를 받고 가군 1월 7일부터 14일까지, 나군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다군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전형을 해라. 어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서를 1월 3일까지 냈으면 그때부터 끝난 거 아니야? 근데 대체 전형 기간이라는 게 뭔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 전형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면접을 보거나 그리고 실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중복되면 또 안 되니까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이 기간 안에 면접과 실기를 치르라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12월 31일 날 원서 접수를 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이고요. 등록 기간이 2월 12일이고 그다음에 또 충원 합격자가 막 계속 돌겠죠. 각 대학마다. 그래서 충원 합격자의 등록 마감이 2월 20일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2월은 또 28일까지밖에 없는데 또 이게 끝나면 추가 모집이 2월 28일까지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들은 3월 2일 날 입학하고 어떤 대학은 2월 후반기부터 입학하는 대학도 있는데 OT는 이미 다 끝났고 이런데 아이들은 합격자는 계속 마음 졸이고 있고 졸업식 때도 합격했는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거고 가정은 2달간 그냥 계속 점수 공개 사이트나 들락날락하면서 마음 졸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이게 옛날 발상인 게 옛날에는 이런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 전형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신기하죠. 제가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2월 17일 날 지원서 교부를 하고 원서 접수는 12월 21일 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1월 6일부터 7일까지 본고사를 보고 실기는 1월 6일부터 13일까지 보고 합격자 발표가 1월 22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한 달 안에 다 끝났거든요. 1994년도 심지어 본고사까지 보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본고사도 보지 않는데 12월 31일 날 했는데 2월 20일이나 끝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1994년보다 훨씬 더 긴 정시 일정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당시는요. 지금보다도 더 빨리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본고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에 그때 본고사 과목이 되는데 1월 7일 날 와서 또 원서 내놓고 봐야 되는 과목이 이과에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논술 보고 수학 2 보고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요거 다 보고
이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중에. 이런 것들을 그럼 또 본고사니까 다 대학에서 채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채점까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달 안에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죠? 우리가 일부 의대 같은 경우에 면접 보고 예체능 실기 보고 연대 국제계열 면접 보고 뭐 이런 몇 학과만 빼놓고는 다 수능 100% 또는 고대처럼 교과 전형을 하더라도 딱 정해져 있는 내신 갖고 하는 그런 전형. 물론 서울대는 조금 다르지만요. 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두 달 가까운 정시 일정을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가 얘기를 전혀 안 하겠는데 한번 이걸 보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올해 성균관대학교가 2025년 합격자 발표를 마감 4일 만에 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 끝내고 4일 뒤에 1월 7일 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균관대 보세요. 4일 안에 다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수능 점수만 갖고 하는 그런 과들은 사실 하루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검증까지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은 다 전산화, 자동화로 쭉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하루면 다 끝나는 그런 입시가 요즘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이 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보란 듯이 성균관대는 4일 만에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성균관대는 이렇게 발표해서 최초 합격자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겠지만 다른 대학이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추가 합격자까지 돌아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정시 입시인데 우리 합격한 사람들은 뭐 기분 좋게 그래도 마음 편히 기다리겠지만 여전히 다른 대학이 똑같이 일찍 발표하지 않는 한 계속 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지금 똑같은 일이거든요. 가능한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과 실기 보는 일부 학생들 제외 최대 일주일 아무리 뭐 검토나 이런 거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발표하는 거 어렵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하루 이틀 솔직히 뭐 그냥 마감하고 따라락 돌려서 바로 할 수도 있는 현대 기술인데 그냥 하루 이틀도 검토까지 보면 가능한 일이 수능 위주 전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의 가정을 불필요하게 불확실상의 상황에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이 가둬놓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게 지금 정시 대학 입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3월 2일 입학인데 일부 대학은 2월 말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2월 말까지 입시가 계속 지속되는 그리고 또 뭐 수시로 합격하는 이미 자기들끼리 또 OT도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알 수 없는 지금 이해 못하는 그런 일정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그래도 공교육 체계 안에서 온 가족이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결과를 찾는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긴 기간 공교육이라는 체제 하에 있다가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좀 생각의 시간, 여유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성인으로서 진입하는데 준비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좀 원하는 성적을 못 얻어서 재수를 좀 해야 되는 학생들은 좀 어떻게 내 앞으로의 일정을 가져갈 것인가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합격자는 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입학 준비하고 가족들과 그동안 지내지 못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지금의 우리 그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1994년에 본고사를 볼 때보다도 이 대학 입시 기간을 길게 잡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서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시의 가나다 문제도 없애고 오히려 지원 횟수를 늘려주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정시 발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줘서 아이들한테 가정한테 좀 더 많은 편안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